나에게 두꺼운 책 한 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달라고 요청하는 기자들이 많다. 이 책에서 그와 같은 문장을 만들면 다음과 같다. 민족마다 역사가 다르게 진행된 것은 각 민족의 생물학적 차이 때문이 아니라 환경적 차이 때문이다. 물론 지리적 환경과 생태 환경이 사회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은 이미 오래전부터 해왔다. 그러나 오늘날 역사학자들은 그러한 관점을 별로 존중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 관점이 틀렸다거나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한다. 또는 환경 결정론으로 못 박아서 무시하거나 전 세계적인 불균형을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너무 어렵다는 이유로 보류해버린다. 그러나 지리적 환경은 분명히 역사에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과연 역사의 광범위한 경향도 지리적 환경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밝혀내는 일이다. 이제 그와 같은 문제들을 새롭게 살펴볼 시기가 무르익었다. 인류 역사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듯했던 자연과학 분야에서 새로운 정보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한 학문에는 무엇보다도 유전학, 분자생물학, 그리고 각종 농작물과 그 야생 조상을 연구하는 생태지리학 등이 포함된다. 거기에 가축화된 동물과 그 야생 조상을 연구하는 행동생태학, 인간의 병원균과 그에 관련된 동물의 병원균들을 연구하는 분자생물학, 인간 질병의 유행병학, 인간 유전학, 언어학, 모든 대륙과 주요 도서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 그리고 기술, 문자, 정치 조직의 역사에 대한 연구 등이 추가된다. 나는 1961년 박사학위를 받은 후 과학 연구를 두 분야로 나누었다. 한쪽은 분자생리학이었고 다른 쪽은 진화생물학과 생태지리학이었다. 그리고 이 책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 전혀 예기치 못했던 보너스인 셈인데, 진화생물학이라는 학문은 실험실 과학과는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과학이다. 그 경험 덕분에 인류사를 위한 과학적 접근 방법을 찾는 일에 따르는 어려움도 나에게는 낯설지 않았다. 1958년부터 1962년까지 유럽에서 살면서 나는 20세기 유럽 역사 때문에 크나큰 정신적 상처를 입은 유럽인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 때문에 나는 역사 전개에 작용하는 인과관계의 사실을 더욱더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지난 33년 동안 진화생물학자로서 현장을 탐사하면서 나는 각양각색의 인간사회와 가까이 접촉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느 까마득한 선사시대의 이상한 생활 방식이라고 생각할 일들이 오히려 내 인생에서 가장 다채로운 부분으로 와닿는다. 가령 뉴기니는 세계의 육지 면적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다양성 면에서 보면 세계적으로도 불균형이라고 할 만큼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현대 세계의 6천여 개 언어 중에서 1000여 개가 뉴기니에 집중돼 있다. 역사는 지겨운 사실들의 나열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이 책은 모두 4부로 나뉘어져 있다. 1부, 인간 사회의 다양한 운명의 갈림길은 3장으로 구성되었다. 1장에서는 우리가 유인원에서 분기된 700만 년 전부터 최종 빙하기가 끝난 1만 3천년 전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진화와 그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훑어본다. 흔히 문명의 발흥이라는 용어로 뭉뚱그려지는 각종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세계는 과연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아프리카에서 기원한 인류의 조상들이 차츰 다른 대륙으로 퍼져나간 과정을 더듬어 본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부 대륙에서 인류의 발전은 기타 대륙에서의 발전보다 시간적으로 앞섰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 장은
지난 1만 3천 년에 걸쳐 각 대륙의 환경이 역사에 미친 영향을 탐구하는 준비 과정에 해당되는데, 시간과 공간을 축소해 섬의 환경이 그곳 역사에 미친 영향을 간단히 고찰한다. 지금부터 약 3,200년 전에 폴리네시아인의 조상들이 태평양 일대로 진출했을 때 그들은 환경이 제각기 완전히 다른 수많은 섬을 발견했다. 그로부터 몇천 년이 지나는 동안 처음에는 단 하나의 사회에서 출발했던 폴리네시아인은 그렇게 각양각색인 여러 섬에서 각각 수렵 채집민 부족부터 원시 제국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파생사회를 낳는다. 3장에서는 서로 다른 대륙의 민족들이 충돌한 사건들을 다룬다. 그 중에서도 역사상 가장 극적이었던 만남에 대해 당대 목격담을 다시 들어본다. 프란시스코 피사로 휘하에 있던 소수의 정복자 군대가 페루의 도시 카마르카에서 잉카 최후의 독립적인 황제였던 아타우알파를 그의 군대 전체가 보는 앞에서 생포한 사건이다. 우리는 파사로가 아타우알파를 사로잡을 수 있게 해주었고, 또 유럽인이 그 밖에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를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로 작용한 직접적 원인들의 사슬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한 원인은 스페인의 병원균, 말, 문자, 정치조직, 기술 등이 포함된다. 직접적 원인에 대한 분석은 이 책에서도 비교적 쉬운 일에 속한다. 어려운 부분은 그러한 직접적 원인을 초래했던, 그리고 아타우알파가 마드리드로 쳐들어가 스페인의 카를로스 1세를 생포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 결과가 현실이 되게 만들었던 궁극적 원인들을 찾아내는 일이다. 2부 식량 생산의 기원과 문명의 교차로는 4장에서 10장까지 구성된다. 여기에는 내가 궁극적 원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것들을 모아놨다. 4장에서는 피사로가 승리하게 된 직접적 요인들이 식량 생산, 즉 야생의 먹거리를 사냥하거나 채집하는 대신 농업이나 목축으로 먹거리를 기르는 데서 궁극적으로 비롯됐음을 살펴본다. 3부 지배하는 문명, 지배받는 문명에서는 궁극적 원인에서 직접적 원인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세밀하게 더듬어 본다. 먼저 조밀한 인구의 특징인 병원균의 진화로 시작한다. 유라시아의 병원균은 유라시아의 총기나 절제 무기보다 훨씬 더 많은 아메리카 원주민과 기타 비유럽인을 죽게 했다. 반면 신대륙에서 유럽에서 건너온 정복자들을 기다리는 치명적인 병원균은 전혀 없거나 그 극소수에 불과했다. 어째서 병원균의 교환이 그토록 불평등했을까? 여기서 우리는 최근에 거둔 분자 생물학의 연구 성과에서 병원균과 식량 생산의 기원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인과관계의 사슬은 식량 생산에서 다시 지난 수천 년 사이에 가장 중요한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자 체계로 이어졌다. 문자가 새로이 고안된 경우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 겨우 몇 차례에 불과했다. 그 현장은 각각 그 지역에서 가장 먼저 식량 생산이 시작된 곳이었다. 식량 생산 덕분에 농경민들은 필경사와 발명가뿐만 아니라 정치가들도 부양할 수 있었다. 늘 이동해야 하는 수렵 채집민 무리는 비교적 평등한 사회였으며 그들의 정치적 공간은 그 무리의 세력권과 이웃 무리들과의 변동이 잦은 친화관계에 국한돼 있었다. 그러다가 식량을 생산하는 조밀한 인구의 정주형 사회가 시작되면서 추장, 왕, 관료 등이 생겨났다. 관료 정치는 넓고 인구가 조밀한 영역을 다스리는 데는 물론 상비군을 유지하고 탐험 선단을 파견하고 정복전쟁을 준비하는 데도 필수적이다.
4부 인류사의 발전적 연구과제와 방향에서는 2부와 3부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각각 대륙과 일부 중요한 섬들에 적용해 본다. 우리는 이웃 뉴기니인이 대부분 식량 생산자가 되었는데도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은 계속 수렵 채집민으로 남아 있었던 이유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상과 같은 몇 개 장만으로 지난 1만 3천 년 동안 모든 대륙에서 있었던 역사를 다 설명했다고 착각하지 않는다. 설령 모든 해답을 알더라도 책 단 한 권으로 설명해낸다는 것은 명백히 불가능한 일이며 더구나 우리는 모든 해답을 알지도 못한다. 에필로그에 있는 과학으로서 인류사의 미래에서는 그 나머지 원인을 몇 가지 열거했다. 그 중에는 유라시아 여러 지역의 차이점, 환경과 무관한 문화적 원인들의 역할, 개인의 역할 등이 포함된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들 중 가장 큰 것은 아마도 인류사를 진화 생물학, 지질학, 기후학과 같이 두루 인정받는 역사적 과학으로 정립하는 일일 것이다. 인류사의 연구에는 늘 어려움이 다르지만 현재 인정받는 역사적 과학들도 때로는 똑같은 난관에 부딪힌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분야에서 개발된 방법들은 인류사 분야에서도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나로서는 이제 독자 여러분이 역사란 결코 어느 냉소주의자가 말했던 것처럼 지겨운 사실들의 나열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역사에는 광범위한 경향들이 실제로 존재하며 그것을 설명하려는 탐구 과정은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생산적이기도 하다. 와우!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